새로 오신 분 손 들어보셔요. 네. 그분들도 수업을 듣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. 교재 그 표지를 보면 그 표지 하단부에 우리 중개사 법령 실무 과목이 나옵니다. 2차 과목이고요. 공인중개사 법령과 실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목은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먼저 과목 소개를 하면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부분과 실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교재는 이쪽이 1편, 이쪽이 2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런데 이 중개사 법령 쪽에서 70%가 출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약 28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고요. 실무 쪽에서는 약 30%가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12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70% 대 30%라고 하는 건 2월 말까지 시험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. 시험 공고를 하면 구체적인 비율이 나오는데 한 10년 가차이 이 비중으로 출제하고 있고 이 28문제와 12문제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28회 시험에서는 29문제, 11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. 그런데 대략 이 비율이 지켜집니다. 근데 우리 교재가 1편과 2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1편의 끝부분하고 이렇게 자르면요. 그러니까 1편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이 부분도 실은 실무 쪽 문제로 봐요. 그래서 이렇게 박스 친 부분이 30%가 출제되고 나머지 부분이 70%가 출제가 됩니다. 법령 부분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. 단일 법이거든요.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쪽에 중개 실무는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범위가 열려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라든가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실무라고 해서 출제될 수 있어요. 따라서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도움을 받게 되고 다만 시험 범위가 아주 넓으니까요.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테마 형식으로 실무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목차를 통해서 시험 비중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. 뭐 이렇게 앞에 별 내용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한 6, 7장 정도 넘겨보시면 목차가 나옵니다. 그래서 파트 1, 1편의 중개사 법령 한 장을 넘기시면 2편의 중개 실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. 먼저 1편 1편의 총칙은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됩니다. 그 다음 2편의 공인중개사 제도는 1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. 3편의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과 결격 사유는 한 3, 4문제 4장의 중개사무소와 업무 범위 등등 여기는 5문제 이상 출제될 수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거기는 4문제 정도. 그 다음에 5장의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최대 2문제 1문제에서 2문제. 그 다음 6장의 개업중개사 등의 업무상의 의무사항이 4문제에서 5문제 최대 5문제. 그 다음 7장의 중개보수가 2문제. 협회와 부칙이 2문제 이상 최대 3문제까지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9장의 지도감독 벌칙이 약 4문제. 그 다음 10장의 타이틀이 뭔가요?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. 여기부터 실은 실무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.
10장과 2편이 30%가 출제되는 실무 문제예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자면 실무인데 교재 편성상 1편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. 거기가 4문제에서 5문제 출제가 됩니다. 그 다음 2편의 중개실무로 가면 1장 중개실무 총설과 중개의뢰 접수는 어쩌다가 한 문제. 어쩌다가 한 문제 잘 안 나옵니다. 최근의 트렌드로는 내기가 좀 어려워요. 그 다음에 2장의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이 한 2문제 이상. 그 다음 3장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. 3장은 수업도 하지 않습니다. 그냥 교재 편성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 4장의 거래계약 체결에서 여기서 한 5문제. 특히 1절과 2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. 최근에 잘 안 나옵니다. 3절까지도 그래요. 그 다음 4절, 5절, 6절, 7절에서 좀 나오고요. 한 4문제 정도 잘하면 4문제. 그 다음에 이제 경매, 공매가 2문제 이상 정도의 비중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.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. 시험에 나오면 약간의 유동적이긴 한데, 이걸 애우고 있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, 제가 수업을 할 때, 그 비중만큼,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많이, 비중이 적으면 그만큼 적게 수업을 하니까 수업에 착실히 임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은 1장과 2장을 진도를 나가는데, 먼저 2장부터 할 거예요. 교재는 55페이지입니다. (55페이지) 공인인증서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정식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. 우선은 열심히 해서 연말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. 공부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.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. 그런데 인터넷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혼자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혼자서 시간을 잘 맞춰서 언제라도 볼 수 있긴 하지만 규칙적으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은 좀 어렵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학원에 나와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니까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.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오게 되면 인터넷은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이 학원에 오게 되면 다른 사람과 공동생활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공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 또 하나는 합격을 했을 때 동기가 많은 게 좋습니다. 이 학원에 온 이상은 성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다 동기가 돼야 합격을 하면 기수로 나누니까.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먼저 합격한 선배 합격생들에게 선배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. 다만 동기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. 나중에 현업에 종사할 때 여러분의 동기가 많을 때 좋은 거지. 여러분의 동기가 아무도 없고 이 학원에 나만 합격을 했다. 그건 쓸쓸하고 외로운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뭐예요?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합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라 그 얘기입니다. 1월 달에 보면 그래도 일찍 온 편인데 나중에 3월이 되고 5월이 됩니다. 그러면 늦게 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뭐가 궁금해서 여러분이 먼저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질문을 한다든가 무슨 자료를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이 친구는 나는 먼저 와가지고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거다.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면 가르쳐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동기가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.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겨울이긴 한데요.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켭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은 에어컨을 가서 춥다고 낮추고요. 어떤 사람은 덥다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달라고 합니다. 뭐가 맞지 않죠. 그런데 왜 에어컨 앞에 앉아가지고 춥다고 에어컨을 줄이냐 이거야. 그러면 본인이 에어컨에 멀리 떨어진 자리로 오면 돼요. 저기 에어컨 저기 있잖아요. 그런 걸 감안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
잘 화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할 수 있죠. 목소리가 별로군요.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습과 복습을 원하지 않습니다. 제 원래 강의